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이 유난히 춥게 느껴졌습니다. 서울이 영하 13도까지 내려갔다라고 하고요. 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한파주의가 내렸다라고 하죠. 비나 눈이 얼어서 도로도 매우 미끄럽다라고 하니까요. 외출하실 때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 앞두고 외출 준비하시는 분들도 옷차림 단단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춥다고 해도 이 보험 공부는 빼먹으면 안 되겠죠.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청해 보실 수 있고요.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이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처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이 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이만재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만재 전문가님께서는요. 보험 대 보험,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이 보험의 종류도 원체 다양하고 정보도 많다 보니까 오히려 가입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보험에 잘 가입을 하려면 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어떤 내용이 있을지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보험의 최신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이만재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보험 대 보험,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가장 헷갈려하는 보험들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이런 보험이 있고 이런 보험이 있어요. 근데 어떤 걸 가입해야 나한테 맞는 걸까? 혹은 둘 다 가입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제가 이제 실제로 시청자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바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이에요. 우리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필수 보험이죠. 내가 가입을 하지 않으면 국가에서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을 뭐하러 가입하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사고 나게 되면 운전자 보험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먼저 자동차 보험을 살펴보시면요. 책임보험이라고 하죠. 우리 대인, 대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 상대편 차에 대해서 내가 배상을 해야 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전봇대를 들이받게 되면은 그 전봇대가 복구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발생하는 걸 내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물 혹은 사고가 났을 때 사람이 다쳤을 때 치료비라든가 위자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가는 게 대인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책임보험, 필수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손, 자상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자손은 내가 다쳤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은 다 배상이에요. 남이 다쳤을 때 남의 차 이런 부분인 거고 자손, 자상, 자차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부분은 내 차, 내 몸이 다쳤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손이 있고 자상이 있는데 어떤 거를 가입해야 될까요? 요 두 개의 차이점은 자손 같은 경우는요. 우리 부상 등급을 1에서 14등급을 정해놨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 정말 식물인간이 될 정도로 크게 다친 거겠죠. 14등급 같은 경우는 우리 사고 나고신 분들 아실 거예요. 간단한 접촉사고가 나서 나 목이 너무 뻣뻣한데 나 허리가 아픈데 라고 해서 병원에 가시는데 크게 진단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타박상 정도로만 나오게 되면은 진단 2주가 나오게 되죠. 요 2주가 나온 게 바로 14급입니다. 이런 등급별로 1,000만 원 혹은 2,000만 원부터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정해진 금액을 치료비로 주게 되는 게 자손이고요. 자상 같은 경우는요. 치료비를 당연히 보상해주고요. 내가 치료를 받으면서 경제활동이 중단됐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은 우리 1년에 한 번씩 가입을 하죠. 1년에 한 번씩 가입을 하는데 적게는 3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1년에 한 번 요 정도 금액을 냈을 때 내가 만약에 정말 사고가 났다. 내가 운전 미숙으로 인해 사고가 나게 됐을 때 자상에 가입이 돼 있다면 단순히 정말 치료비뿐만이 아닌 내가 경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일을 못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위자료까지 전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면 적은 금액이고 많은 금액이면 많은 금액인데 저는 자상에 같이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운전자 보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사고 나면 운전자 보험에서 해결을 해주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전자 보험은 기본적으로 12대 중과실 사고 시 보상이 나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6주 이상 6주를 기준으로 두는 이유는 일반적인 사고에서 6주 이하의 사고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6주 이상의 사고가 나게 되면요. 민사가 아닌 민사에서 형사 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스쿨존 사고라든가 신호위반 사고 이런 사고들이 났을 때 재판을 통해서 벌금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이 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적인 작은 사고들은 다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이 됩니다. 근데 내가 실수로 우회전을 하면서 횡단보도로 지나가는 아이를 살짝 쳤어요. 근데 하필이면 아이가 넘어지면서 뇌진탕이 왔어요. 그래서 진단이 8주가 나왔다고 할게요. 이럴 경우에 실제 제 고객님의 얘기입니다. 8주에 진단이 나왔는데요.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에서 1억 원이 나가게 됐어요. 아이가 수유장애가 몸에 남은 거죠. 뇌진탕이 오면서. 그리고 지금 재판을 통해서 벌금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은 440만 원. 440만 원을 주고 변호사를 써서 이제 재판을 진행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나가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은 당연히 필수고요.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월 10,000원에서 15,000원이면 이 담보들을 전부 다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보험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내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한 달에 10,000원, 15,000원만 내면은 1년에 봤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죠. 이런 부분들까지 함께 준비하셔서 내가 운전하는데 불안감이 없도록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간병인 치매보험인데요. 이 두 가지를 정말 많이 헷갈려 하세요. 나는 간병인 보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병인 보험이 있는데 나 치매보험 가입돼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우리 간병인 보험과 치매보험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간병인 보험의 특징은요.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내가 요청을 하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혹은 의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나 몸 움직이는 게 너무 불편하니 간병인을 불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험사에서 간병인을 불러줍니다. 이게 바로 간병인 보험이에요. 주의하실 점은 병원이에요. 요양원이나 시설 이런 곳에서는 간병인을 불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매보험인데요.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 간병인, 사람을 보내주는 거잖아요.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금을 주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치매의 점수는요. CDR로 판단을 해요. CDR 점수 1점, 2점, 3점, 4점 이렇게 쭉쭉쭉쭉 나가게 되는데요. 작성을 하고 나서 의사와 개인 면담을 통해서 의사가 당신은 CDR 점수 1점, 즉 초기
초기 치매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되면은 요때 맞춰진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치매보험은요, 생명보험의 대표적인 보험입니다. 우리 CDR 점수 1점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예전의 보험들은요, 경증 시 CDR 점수 1점일 때예요. CDR 점수 1점일 때 500만 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CDR 점수 2점이 되게 되면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또 지급하고 3점이 되게 되면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생활 자금을 수령하는 걸로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요. 우리 치매는요, 평균 수명이 12.8년이래요. 우리 간단하게 13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치매에 걸리고 나면 평균 수명이 13년인데요. 중증 시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내가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 CDR 3점이 되게 되면요, 우리는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 인지하고요. 우리 영화 같은 데서 나오는 밥을 먹었는데도 밥 먹었는지 기억도 못하고 사회생활이 많이 불편한, 거의 못하는 정도가 됐을 때 CDR 3점인데요. 대부분 요양원에 들어가십니다.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곳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때 비용이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이 금액을 받아서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부담이 없게, 우리 자식들한테 부담을 지우지 않게 하는 보험으로 많이 판매를 했었는데요. 요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증 시부터 1000만 원, CDR 1점부터 1000만 원을 받게 준비를 해주고요. 중등도 2점일 때도 1000만 원을 받게 해줘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CDR 점수 1점 받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에 벌써 50만이 넘는 인구가 CDR 점수 1점을 받고 생활을 하고 계시고요. 2점 받기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게 우리 엄마, 아빠 나이대를 보면요, 의사, 경찰 이런 공권력을 만나게 되거나 뭔가 전문직을 만나게 되면요, 긴장을 하세요. 그래갖고 없던 기억도 다 나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CDR 점수 1점부터 돈을 많이 받는 보험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경증부터 매월 3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죠. 이게 재가급여라고 얘기를 해요. 재가급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재가급여는 다른 말로 하면은 노인, 장기, 요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65세가 넘어가시게 되면요, 노인,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됩니다. 1에서 5등급으로 돼 있어요. 요즘 나오는 치매보험은요, 치매뿐만 아니고 재가급여 5등급부터 매월 생활비가 지급이 되게 됩니다. 우리 평균 수명 13년의 치매가요, CDR 점수 3점이 되게 되면요, 3년뿐이 안 돼요. 평균 수명이. 3년 동안 이 금액을 받는 것보다 앞서 10년 동안 이 생활비를 받는 것이 훨씬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치매로 살아가시다가 이 13년을 다 살까요? 그 전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무래도 보험은 내가 낸 금액에 비해 내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큰 보험이 제일 좋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경증부터 매월 30만 원 혹은 최대 5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이런 보험에 가입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 치매보험은 어떤 분이 가입하면 가장 유리할까요? 지금 현재 장애 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가 발목이 안 좋다거나 인공관절을 껴서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거나 이런 장애 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이 장애 등급인데요. 이분들이 65세가 넘어가죠. 그러면은 장기 요양 등급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 등급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장기 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치매가 아니더라도 경증부터 매월 30만 원 이 생활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장애 등급을 현재 갖고 계신 65세 이하라면 생명보험에 이 치매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해보험의 간병인 보험인데요. 손해보험의 대표적이죠, 간병인 보험. 앞서 말씀드렸듯이 간병인 지원 1당입니다. 간병인을 보험사에서 지원을 해요. 내가 병원에 입원 중일 때 우리 자제분들이 매일 와서 날 봐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 특히 요즘 핵가족화돼서 이렇게 2인 가구, 3인 가구 이런 가구들 많죠. 자제분들이 다 와서 못 보는데 내가 몸을 못 움직인다면 간병인이 꼭 필요하겠죠. 간병인이 평균적으로 요새 13만 원입니다. 그리고 남자, 저처럼 이제 등치가 큰 사람들은 일반 여자분들이 옮기기 힘들죠. 남자 간병인을 부르면 15에서 16만 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 달이면은 300만 원, 400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죠. 병원비 외에 간병인만 해도 엄청나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간병인 보험에 가입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병원에 있을 때만 부를 수 있고요. 내가 최소 48시간 전에 전화를 줘야 돼요. 내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갈 때 미리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저 어디 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이쪽으로 간병인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은 48시간 이내에 간병인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간병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은 교체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지금은 굉장히 잘 돼 있으니 간병인 보험에 내가 가족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간병인이 필요할 것 같아라고 하신다면 10,000원짜리 간병인 지원 1당에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간병인 사용 1당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간병인을 썼어요. 병원에서 간병인을 쓰게 되면요. 하루에 12만 원에서 13만 원씩 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입니다. 근데 내가 병원이 아니고요. 요양원에 갔어요. 요양병원 같은 곳에 갔는데요. 여기는 자체 간병인들이 계신데요. 이럴 경우에 보통 4인실 혹은 6인실에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간병인을 봐주죠. 그럼 간병인을 못 부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보험금이 지급이 되게 되고요. 간호통합 서비스라는 곳이 있어요. 일반적인 병원에서 간병인을 쓸 수 있는데 간병인을 받지 않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간호사분이 이 간병인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하루에 10,000원씩 보험금이 따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보험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내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둘 중에 나는 이 보험이 맞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생활 배상 책임이에요. 저는 이 담보는요. 실손의료비처럼 필수 담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족생활 배상 책임, 일상생활 배상 책임 하나 더 있어요. 자녀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담보도 있습니다. 이런 담보들은 어떤 담보냐면요. 자기부담금 20만 원, 누수 50만 원 이렇게 써 있죠. 요 자기부담금 20만 원이 왜 20만 원이냐면 우리가 남들한테 뭔가를 배상할 때 가장 많은 게 뭘까요? 아무래도 스마트폰 아닐까요? 길 가다가 사람이랑 부닥쳤는데 내 스마트폰이 깨졌어요. 상대편이 죄송해요. 어떡하죠? 제가 이거 수리비 내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이게 바로 배상 책임에 들어가겠죠.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다 배상이 됩니다. 요 자기부담금이 옛날에는 2만 원이었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너무 많이 사람들이 갖고 다니니까 일반적인 요 유리 깨지는 게 20에서 40만 원 사이 나오게 되죠. 그래갖고 자기부담금이 20만 원짜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휴게소에서 차를 세웠어요. 옆에도 차가 있었죠. 근데 얘는 벤츠였어요. 벤츠, 더군다나 S였습니다. 근데 딸이 여기서 내리면서 문을 팍 열어갖고 우리 문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났어요. 근데 벤츠 차주가 문콕 났네요. 보상 접수해 주세요. 그리고 저 병원 갈래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시동이 꺼져 있는 상태라면요. 운전 중이 아니죠. 그럼 굳이 자동차 보험에서 해결을 해서 내 자동차가 보험이 할증될 필요 없이 시동이 꺼져 있다면 지금 생활 중인 거죠. 그때 아이가 차 문을 열고 찍게 됐다면 가족생활 배상 책임
혹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자녀생활 배상 책임에서 자기부담금 20만 원만 내게 되면 나머지가 다 해결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나 가족생활 배상 책임이 있어. 근데 우리 와이프도 있어. 그리고 우리 아들도 있어. 이렇게 3명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중복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누수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집에서 우리 집은 3층인데 2층에 사시는 분이 누수가 생겨서 물이 막 샜다고 하고 얘기를 해요. 도배랑 이런 것들을 다시 해줘야 돼요. 당연히 제 잘못이겠죠. 근데 누수는 자기부담금이 50만 원이에요. 이럴 때 내가 나 혼자 가족생활 배상 책임에 가입이 돼 있다면 누수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제외한 30만 원이 보상이 나가게 되겠죠. 50만 원은 내 돈이 나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2명이 가입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2명이 가입하게 되면 A 회사에서 40만 원, B 회사에서 40만 원. 이거는 실손 의료비처럼 딱딱딱딱 더 주진 않아요. 정확히 피해를 끼친 금액만 나가게 돼 있는데요. A 회사에서 B 회사에서 우리 80만 원 손해가 났죠. 이럴 때 40만 원씩 보상이 잘라지겠죠. 잘라지는데 우리 자기부담금 얼마라고 그랬어요? 50만 원. 근데 80만 원에서 이미 50만 원을 빼게 되면 30만 원까지. 여기도 똑같이 80만 원에서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빼게 되면 30만 원. 자기부담금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요 30만 원씩 2개 해서 60만 원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아까는 자기부담금을 뺀 30만 원만 지급이 됐죠. 한 가지 더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이 들었다고 할게요.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죠.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뺀 150만 원, 자기부담금을 뺀 150만 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2개를 합치면 300만 원이잖아요. 피해를 끼친 거 200만 원이고 그래서 여기서 A 회사에서 100만 원, B 회사에 100만 원 자기부담금 없이 보상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요. 가족생활 배상 책임 같은 경우 한 달에 아무리 비싸도 보험료가 1,000원이 넘지 않아요. 1,000원보다 저렴한 보험입니다. 우리 가족생활 배상 책임 나 혼자 있다고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 와이프, 우리 자식들한테도 꼭 이 담보는 저렴하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담보니 이런 보험까지 꼭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보험이 있는 건 각기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이죠. 헷갈리기 쉬운 보험들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준비해 주신 우리 이만재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도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조민정 전문가님 그리고 김중건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첫 번째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도 전문가에게입니다. 우리가 뭔가 새로운 물건을 살 때나 새로운 문화를 접할 때 전문가를 통해서 조언을 얻을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건강을 위해 준비하는 이 보험은 쉽게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문적인 조언이 왜 필요한지 짚어주신다라고 하니까요. 조민정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나 건강 상태, 재정 상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보험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지면서 홈쇼핑이나 TM으로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험 전문가를 통해서 가입하셔야 하는 이유에 대해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당뇨약, 혈압약을 드시면 보험을 가입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유병자 보험이 워낙에 잘 되어 있고 보험사 간의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비교를 해보면 저렴한 가격에 가입이 가능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치료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신데요. 심사를 통해 부담보나 할증을 통해서 유병자 보험이 아닌 건강체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이 혼자 가입을 하려다 보면은 그 많은 보험들과 보장들을 다 꼼꼼하게 비교 분석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오늘 점검을 요청하신 시청자분은 50세 여성분입니다. 다른 아픈 곳이 없다 보니 보험에 대한 니즈가 없으셨는데요. 7년 전 갑자기 혈압약을 드시고 보험에 대한 니즈가 생기셔서 홈쇼핑이나 전화를 통해 가입을 많이 하셨습니다. 약을 드시기 전에 가입했던 보험들과 혈압약을 드시고 나서 가입하신 보험들이 보장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점검 요청하신 사례입니다. 사례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A생명의 CI 보험입니다. 주계약인 CI 진단금은 종신토록 보장을 받는 상황이나 나머지 특약들은 5년 갱신이며 납입기간도 길게 잡혀 있습니다. 가입 당시보다 보험료가 10만 원 정도 가량 상승한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비손보의 유병자 실손입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면서 실손 의료비를 가입하셨는데요. 혈압약을 드시다 보니 일반 수익손이 아닌 유병자 실손을 추천받으셔서 가입하신 상태로 보험료가 상당히 높게 측정이 되신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C생명의 치매 간병보험인데요. CDR 척도에 따라 경도, 중등도, 중증 등으로 등급을 나누는데 초기 치매에는 150만 원, 중등도에는 500만 원, 중증에는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중증 치매 시 월 생활자금 100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을 하며 의무 지급 기간은 최소 36개월입니다.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하는 부분이라 보험료가 굉장히 비싼 편입니다. 그 다음은 혈관계 보험입니다. 예전에 가입하신 보험으로 보험료는 저렴하나 보장의 범위가 좁은 것이 좀 아쉬웠던 보험이고요. 뇌출혈보다는 뇌혈관 질환, 급성 심근경색증보다는 심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해 주셔야 보험금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아플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함인데요. 항상 가장 큰 범위를 보장하는 보험들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구체적인 가입 내역을 이렇게 함께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 이미 10만 원가량 증액이 됐는데 앞으로 향후로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불안하고요. 유병자라고 하더라도 이 실손보험도 사실 굉장히 비싸게 납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눈에 띄는 게 암 관련해서는 보장이 또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입하신 CI 보험은 지인을 통해 나머지 보험은 은행 업무 보시다가 또는 전화로 가입하신 보험인데요.
나의 상황에 맞게 가입한 보험이 아닌 혈압약을 먹고 진단을 통해 보험에 대한 니즈가 생긴 후 갑작스럽게 가입을 하다 보니 나에게 맞춤 보험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니 가입한 보험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현 상황에서 개선점은 상담 결과 첫 번째, CI 보험은 시청자님과 맞지 않는 보험이라 판단하여 수정해 드렸으며 두 번째는 시술 특약을 보강하여 병원 치료에 대한 부담을 줄여드렸고 세 번째는 혈관계 보장의 범위를 넓히는 방안으로 강구해드렸으며 네 번째는 시청자님께서 치매보험을 좀 요청하셔서 있으셨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치매보험까지 준비해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는 추후 병원을 다니면서 보험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안심을 드리는 것이 이번 리모델링의 최종 목적입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A생명의 CI 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축소해서 감액 완납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한 달에 19만 원 이상 나가던 CI 보험에서 갱신형 특약은 삭제를 하고 사망보험금이 1억에서 2,800만 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매달 나가던 19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게 되어 내가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A손보의 건강보험인데요.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해서 꼭 유병자 보험이 아닌 일반 보험에 약간의 할증이 들어가게 설계를 좀 해드렸어요. 병원에서 가장 많이 활용될 수술비, 질병수술비, 그다음에 종수술, 119대 수술 모두 중복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장 용종만 제거하더라도 80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준비해드렸어요. 현재 가장 큰 범위를 보장해드리는 2대 진단금으로 준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손보의 실손보험인데요. 기존에는 유병자 실손 의료비에서 심사를 통해 4세대 일반 실손 의료비로 바꿔드렸습니다. 할증은 한 4천 원 정도 이제 오르긴 했지만 기존에 가지고 계신 유병자 실손 의료비에 비해 한 16,000원 정도의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한 상태였고요. 유병자 실손 의료비와 4세대 건강체 실손 의료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약 처방이라고 하죠. 유병자 실손에서는 약 처방에 대해 보상을 해주지 않고 그리고 비급여, 저희가 말씀드린 비급여 3종이라는 MRI, 그리고 주사, 도수치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유병자 실손에서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약을 받으러 병원에 가신다고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제는 약값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네 번째는 기존 치매 보험은 CDR 점수 1점 경도일 때 150만 원을 받게 됐지만 지금은 경도부터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CDR 점수 3점인 경우에는 중증에 저희가 100만 원씩 받게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치매는 평균 수명이 한 13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증, 즉 CDR 점수 3점이 되면 평균 수명이 3년이 안 된다고 해요. 중증이 아닌 CDR 점수 1점부터 생활자금 50만 원씩 받을 수 있게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리모델링 결과는 보장 범위는 월등히 넓혀졌으며 안심하고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습니다. 아무리 좋은 보험이어도 나에게 맞지 않았을 때는 과감하게 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이후에는 현재는 꼭 필요한 보장들로만 넓게 가성비 좋게 이렇게 준비가 되었는데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보장성 보험에 대한 시청자님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입하신 당시 상황의 스토리를 들어보며 필요성을 검토해야 추후 리모델링 해드릴 때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보험사를 체크하다 보니 꽤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번 주제를 선택한 이유도 각 회사마다 가입 조건의 차이가 많으니 최선의 점검을 통해 최적의 제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꼭 포기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때까지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 조건들이 비슷한 듯 다르기 때문에 미처 따져보지 못하고 보험을 덜컥 가입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내가 가진 보험을 먼저 살펴보고 새로운 보험을 알아본다면 훨씬 더 좋은 보험 전략을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건강검진 전 필요한 보험입니다. 연말 연초가 되면 건강검진 계획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이 건강검진 전에 준비해야 하는 보험이 따로 있다고 하니까요. 어떤 보험일지 김종건 전문가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병원에 가보시다 보면은 사람 정말 많고 기다리는 시간도 긴데요. 뭐 겨울이다 보니까 뭐 감기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인 경우도 많지만 또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건강검진입니다.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뭐 회사라든가 혹은 개인적으로 건강검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건강검진에서 내가 뭔가 이상이 나올 경우에는 차후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데 뭔가 보험료라든가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실 미리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이럴 때 어떤 거를 주의해야 되는지 설명드리기 위해 이번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네, 요새는 뭐 2년에 한 번씩 다들 또 건강검진 받잖아요. 그 전에 필요한 보험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 구체적인 사례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제 89년생 여자분이시고 회사 사무직 일을 하고 계셨어요. 뭐 지금은 아직 건강하시지만 가족력으로 뭐 암이라든가 혈당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혹시 건강검진에서 이런 게 나오진 않을지 차후에 이런 병에 걸리지 않을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뭐 30대 중반에 넘어가시면서 내가 이번에 건강검진 받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서 보험을 점검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진행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가입보험 사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통해서 살펴보시면 먼저 실손의료비, D손해보험사의 실손의료비를 가지고 계셨는데요. 3세대 실비 정상적으로 제대로 갖고 계셨고 보험료 11,830원 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암을 걱정하셔서 최근에 가입하셨던 암보험이에요. 그래서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에 유사암 1,000만 원. 그리고 표적항암이라든가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이제 최신 치료 방법들까지 잘 넣어 있었는데 이제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31,126원 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H생명 CI 보험이에요. 이거는 보험료를 좀 오래 내고 계셨는데 기본적으로 CI 보험이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들어있죠. 3천만 원. 그리고 이제 중대한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게 걸릴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이제 50% 선지급하는 형태로 1,5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 수술 받으시 이제 300만 원이 나가는 보험이 이제 매달 11만 원씩 20년 종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보험에 대해서 문제점부터 제가 한번 짚어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 문제점은 이제 암보험이 갱신형이라는 거였습니다. 이제 20년 갱신이 짧은 기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30대 중반이다 보니까 내가 50대 중반이 돼서 암보험이 필요할 때 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CI 보험에 전적으로 의존하시다 보니까 뭐 혹시라도 선지급 받으실 경우에는 다른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보장 범위가 좁다 보니 받기도 어려우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인 수술을 받으시는 경우도 많고 그 외에도 뭐 여성분들 유방이라든가 자궁의 혹 같은 걸 제거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수술비가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건강검진 하다가 뭐 당뇨라든가 뭐 혹이라든가 이런 게 발견된 경우에는 뭐 가입에 제한이 걸린다든지 보험료가 오른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리모델링을 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네, 처음에는 실손보험 하나, 암보험 하나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어서 무난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암보험이 갱신형이라는 게 좀 아쉽죠. 그리고 이 이대 질환도 CI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불안한 구석이 있는데 이분에게 필요한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암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갱신형이지만 일단은 유지를 하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약관상에 있습니다. 이제 약관을 살펴보시면 아마 암보험 가입하신 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보험은 90일 동안은 돈이 안 나가고 1년 안에는 반액만 나갑니다. 라는 내용이 이 약관입니다. 그래서 계약일이 포함 90일이 지난 다음 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경과 기간에 보시면 보험 가입일 이후 1년 미만의 경우에는 특별 약관 금액, 가입하신 암보험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50%인 2,500만 원만 주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건강검진 시 혹시나 암이라는 큰 증상이 나올 경우에 이것까지 완전히 리모델링을 해버리시면 받을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이 보험은 갱신형이지만 일단 건강검진까지는 가져가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CI 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지를 하시고 이제 새롭게 다른 것들을 준비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D손해보험사 건강보험입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혈관질환 진단비 이런 것들을 넣어드렸는데 먼저 암진단비가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기존 1,500만 원보다 이제 2배 정도 증가했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으로 해서 기존의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 같은 담보에 비해서 보장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수술비를 추가해서 이런 혈관 질환들의 어떤 반복적인 수술에 대해서도 대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질병 상위 1호종 수술비라든가 혹은 119대 질병 수술비를 통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생길 수 있는 뭐 혹 같은 질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거 수술을 할 경우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또 줄어든 금액으로 이제 운전자 보험을 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담보들, 벌금이라든지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혹시 간단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라도 내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2주 진단만 나와도 50만 원 받으실 수 있는 걸로 구성을 한 게 12,090원으로 20년 납 20년 만기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전후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먼저 암이 6,5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1,500만 원 늘었고 그리고 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중대한 뇌졸중, 중대한 급성 심근경색에서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으로 이제 금액이 범위가 늘어나면서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암 수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수술비, 그래서 스텐트 삽입술 같은 경우에는 혹시나 반복적으로 진행을 할 경우에 기존에는 이제 CI 보험에서는 한 번만 받으면 없어지지만 이제는 수술비가 있어서 내가 그런 반복적인 수술에 대해서도 금액이 계속 나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종수술비라든가 119대 수술비를 보강을 해서 그 외에 내가 암이라든가 혈당 같은 큰 질병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사소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들 혹은 내가 다쳤을 때 혹시 골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수술을 진행했을 때 그런 경우에도 실비 외에 기존에 받을 수 있는 게 없었던 부분들을 충분히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자 담보를 추가를 해서 내가 운전 시에 혹시나 사고가 나서 큰 비용이 드는 경우에도 대비를 하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험료는 4,507원을 절약하면서 건강검진 전에 혈관부터 수술까지 다 제대로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암, 뇌, 심 관련한 보장들이 보완이 잘 됐죠. 그리고 기존에 부족했던 이 수술비까지도 충분하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번 사례에서 추가적으로 짚어볼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면책 기간에 대해서 방금 전에 암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 아마 대부분 보험 가입을 하실 때 면책 기간이다라고 하시면은 암에 대해서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90일 면책 그리고 1년 안에 반해 이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수술비라든가 뭐 혈관 질환이라든가 다른 담보에도 충분히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험 회사 혹은 담보별로 내용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혹시 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예전에 보험이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나온 보험은 이제 면책 기간에 걸려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든가 혹은 반만 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보험이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책 기간들, 보험 항목, 담보별로 잘 확인을 하셔서 해지를 하실 때도 신중하게 진행을 하셔야지 리모델링을 제대로 진행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건강검진 이후에 몸에 이상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다른 보험들을 찾기보다는 갖고 있는 보험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검색어 Q&A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현재 이 시점 가장 뜨거운 이 보험 키워드에 대한 궁금증을 스피디하게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 운전자 보험이 왜 지금 필수일까요? 네, 운전자 보험 왜 지금은 필수일까요?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는 대부분 민사 사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처리가 가능하죠. 반면에 12대 중과실이면서 상대편에 6주 이상의 부상을 입혔을 경우 민사가 아닌 형사 사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에서 기본적인 치료와 합의금 및 위로금이 지급되지만 별도의 형사 합의금이 발생하게 되고 약식 재판이나 정식 재판 등을 통해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 정식 재판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 또한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인도를 침범하게 되는데요. 바로 주유소에 기름을 넣는 경우겠지요. 또는 우회전 시 신호 없는 횡단보도 등 작은 길 또는 골목길 등에 대부분이 스쿨존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곳들에서 빈번히 사고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을 제가 만나면서 자동차 보험에서 다 해주는데 왜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냐고 하시는 분이 간혹 있으신데요.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단순 사고 시 종합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6주 이상 부상을 입힌 경우에 제 시청자님 중에서도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 1억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드린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민식이법 개정 후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예전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형사 합의금 3천, 벌금 500, 변호사 선임비 1,000만 원까지 보장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은 형사 합의금 2억 5천, 벌금 3천, 대물 500만 원 별도, 변호사 선임비 5천만 원까지 보장을 해드린대요. 하지만 보험료는 예전에 내고 계셨던 운전자 보험하고 별반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2020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시청자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서 운전자 보험을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험은 내가 어디가 아플 것이라는 걸 예방하기 위해 가입하시는 것처럼 운전자 보험도 혹여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동차 보험이 미처 닿지 않는 부분들을 운전자 보험으로 채워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다음 궁금증은요. 젊은 사람들에게 다른 보험보다도 이 실비를 강조하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젊고 건강하실 때 뭐 다른 보험은 아니더라도 실비는 항상 가입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첫 번째가 범위입니다. 실비는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에요. 어떻게 다치든 어떻게 아프든 거의 대부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린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실비는 심사가 가장 까다로운 보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아프거나 조금이라도 약을 먹거나 할 경우에는 뭐 할증이라든지 부담보라든지 혹은 가입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에 젊고 건강하실 때 미리 준비를 하셔야 내가 유리한 조건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인생설계 원픽부터 검색어 Q&A까지 궁금증 해결해 봤는데요. 오늘 도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등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 특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